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GPU 요리하기 쿠다 개발자 가이드 제목으로 강의하고 있는 최용훈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네 번째 강의 주제인데 이번 주제는 그 비동기 스트림에 관련된 얘기예요.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스트림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 복잡해요. 제가 이해하기에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 자신을 위해서도 좀 이해하기 쉬울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보고 해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아저씨, 우리 모두 개발자 초보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저도 프로그램 처음 배웠을 때 그 구구단 짜는 그 곱셈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게 화면에서 이렇게 2는 2, 2는 4 이렇게 쭉쭉쭉 그 곱하기가 올라가면서 곱셈이 돼서 화면에 이렇게 표시된다는 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이 지금 여기 요리하고 있는 이분의 심정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 요리하고 뭐가 자기 마음대로 지금 뭐가 끓고 있고 지금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 요리가 돼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도 이렇게 한두 번 요리하다 보면 결국은 어느 정도 뭐 중급이 되고 고급이 되겠지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깡통 하나에다 물 하나 끓이는 걸 보고 저렇게 물끄러미 정말 기대 반, 걱정 반 이렇게 해서 쳐다보지는 않을 거라고요. 재미없어가지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깡통을 한 대여섯 개 정도는 화구에다 올려놓고 막 머리하고 손하고 거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막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저 요리 잘하는 사람들은 뭐 감에 의해서 그냥 뭐 조미료도 집어넣고 막 하면 해야 결국은 프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스트림이라는 기법이 결국은 이렇게 깡통 하나 바라보는 이런 요리사를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몇 개의 주방 기구에서 요리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결국은 이 스트림을 제대로 활용을 하면 나가 본의도 아니게 고급 수준으로 간다는 거죠. 적어도 중급 수준으로 갈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한번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펴보시죠. 이 전체 강의는 4개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체 강의 이걸 하나 했는데 1강을 하고 오키에다가 이제 소개로 나 이런 강의 했습니다 올렸는데 고맙게도 오키에서 이거 재밌는 강의예요 해가지고 2주에 베스트 컨텐츠 해가지고 제 강의를 올려주셨는데요. 1강에는 주로 그 SM 엔진에 대한 얘기예요. 계산기 구조 어떻게 막 이것들이 내부에서 계산이 되고 워프가 뭐고 스레드들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 전반적으로 다룬 거예요. 그것 말고도 이렇게 그 두 번째 강의는 PCIe 통신 버스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CPU 어쨌든 내 프로그램은 나는 프로그램 CPU 프로그램 짜는 거거든요. 우리가 짜는 코드는 다 CPU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GPU에게는 명령만 전달할 뿐이에요, 사실은. 명령하고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죠, GPU는. 그래서 GPU는 내 명령과 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알았어요. 그거 내가 평소에 잘하던 내 공식대로 알아서 처리할게요. 이런 느낌이라고요. 그러면 보니까 가장 문제가 이 CPU 프로그램에서 GPU까지 가는 그 길이 문제예요. 그 길이 너무나 느려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신경 써야 한다. 이게 다른 데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이 가장 그 비싸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강의는
세 번째 강의는 그 쉐어드 해가지고 공유 메모리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그냥 말없이 HBM에 있는 전용 메모리를 쓰시잖아요. 근데 전용 메모리를 쓰는 건 너무나 느리거든요. GPU의 연산 속도에 비하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공유 메모리 해가지고 그 SM GPU 내에 있는 SM 모듈 안에 있는 접근 속도가 빠른, 작동 속도가 빠른 저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로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사용해보자. 그 얘기가 3강이에요. 1강이라든지 2강이나 또는 네 번째 4강은 제 입장에서 설명하기가 좀 편한 주제예요. 하드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저 1강이나 2강이나 4강은 컴퓨터의 구조, 아키텍처라고 그러죠. 그 구조를 잘 이해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 원리를 잘 이해하면 쉽게 먹을 수 있는 주제들이에요. 1강, 2강, 4강은. 그런데 3강은 쉐어드 메모리는 그 커다란 덩어리의 내 원 데이터를 손바닥만하게 아니면 코딱지만하게 잘라내가지고 어떻게 내 큰 덩어리 데이터에서 계산할 만큼 이렇게 코딱지만큼 잘라내서 GPU에게 던질 거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계산 알고리즘이 그리 복잡하지는 않지만 그 코드 읽어보면 머리 좀 써야 돼요. 이 알고리즘이 좀 조금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저도 저런 3강 같은 경우는 강화하고 싶지 않은데 이건 뭐 제가 그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대부분들이 그 알고리즘 그냥 카피해가지고 상황에 맞게 조정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쉐어드 메모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속도가 올라갈 수 있는 효과가 아주 높아요. 제가 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있고 이것들은 그 재생 목록으로 한 그 링크예요. 이거하고 이 QR코드. 그래서 보니까 1번째 강의는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계속 조회수를 반자릿수를 면치 못해서 이건 내가 홍보하는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별도로 링크를 만들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제 자랑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모두 프로그램을 짜려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짤 거예요. 인간들은. 저도 똑같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GPU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좋든 싫든 간에 여기 앞에 이 병렬 실행되는 스레드 코드를 선언하고 만들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인 프로그램의 첫 번째는 당연히 호스트의 메모리 얼로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준비해야죠. 여기다가 나의 원천 소스 데이터를 담을 거잖아요. A하고 B에다가. 여기선 A하고 B에다가 소스 데이터를 담았고 GPU가 계산을 한 놈이 C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방 3개 만들고 그 다음에 GPU도 요 방 3개 A하고 B 넘겨받아서 받아야 할 공간 DA, DB가 있어야 하고 G가 계산해야 할 공간 DC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G CUDA 메모리 얼로케이션 해가지고 방 3개 GPU에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방들은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HBM 메모리에 만들어진다 이거지요. 네. GPU에서 프로그램에서 방을 만들고 뭐 요리하고 할 수 있는 메모리는 오직 글로벌 메모리밖에 없어요. 이제 그 뒤에 쉐어드라는 메모리 이런 개념들을 이용해서 글로벌 메모리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게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API로 해줄 수 있는 건 이 글로벌 GPU의 글로벌 메모리, 그 다음에 호스트에 있는 이 메모리, 이 두 가지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메모리 준비했고, 그 다음에 호스트에서 GPU로 데이터 복사하겠지요. 그래서 그냥 이거 미안해요. 네, 맞아요. HA에서 DA로 복사하는 거예요. HA에서. 그래서 그냥 저 뒤에 프로파일 얘기 많이 나오니까 H2D라는 용어를 써요.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그 다음에 열심히 계산하고 그 결과를 다시 이번에는 D2H라는 용어로 써요. 그냥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가지고 오고, 그리고 메모리 다 정리하고, 이게 다잖아요. 아마 프로그램 조금만 배우면 다 이렇게 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실행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엔사이트 프로그램인데요. 그냥 이거 다운받으실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 다음에 제가 이 프로파일 이름이 이거예요. 배드 레포트 하드웨어 NC.net 레포트인데요. 이거 파일들 전부 다 이 강의 뒤에다 첨부자료로 해서 올려놓을게요. 요 놈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스트림을 적용한 레포트는 굿 레포트예요. 두 같이 다 올려놓을게요.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 보면 어떻게 했냐면 메모리 다 얼로케이션 하고 그 다음에 mem카피 해가지고 A, B, C 세 놈을 mem카피로 다 보내지요. 그리고 계산하지요. 그런 다음에 다시 그놈 A, B, C를 다시 호스트로 가지고 오죠. 그죠? 이렇게 됐어요. 간단해요. GPU로 A, B, C 보내고 계산하고 호스트로 A, B, C 돌려보내고 끝. 이거예요. 있는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A하고 B를 보내는 게 이 빨갱이에요. 쿠다 mem카피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실제 그 엔사이트 프로그램에 가지고 이 쿠다 메모리 여기 위에 여기 있어요. 여기 메모리 쿠다 요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H2D 저기 API 호출했다고 설명이 실제 실시간으로 뜨는 저기 있잖아요. 팝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무튼 그런 메시지가 떠요. 이게 H2A로 호출하는 건 A하고 B 메모리 카피 부른 거예요. API 호출이잖아요. 그러면 CPU가 API를 호출을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여기 보면 여기 쿠다 하드웨어에 커널 실행 부분이 있고 메모리 실행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메모리 실행 부분만 녹색으로 이렇게 쭉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CPU에서 이 메모리 카피 호출을 해주니까 결국은 GPU에 메모리 동작이 이렇게 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가운데 살짝 이빨 빠진 모습도 보이죠. 왜냐면 여기 한 번 하고 다음번 할 때 살짝 그 이빨 빠진 모습이 보이죠. 또 두 번째는 이 빨갱이 보면 이건 PCI 밴드위스예요. 뭐냐면 CPU에서 GPU로 연결된 통신 버스 또는 고속도로 이 정도예요. 고속도로인데요. 차선이 한 6차선, 8차선 이 정도 고속도로가 아니라 고작해야 차선이 두 개 정도 되는 상행선, 하행선 하나씩 있는 그런 고속도로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트래픽 잼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예요. 어쨌든 이 고속도로로 데이터를 보내는데 보니까 쿠다 mem카피 해서 지금 쿠다 하드웨어 여기 바쁘고 있어요. 그렇지만 풀로 바쁜 건 아니에요. 보니까 그 다음에 PCI 밴드위스도 100%가 여기인데 대충 한
한 40% 정도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60%는 놀고 있어요. 그럼 다른 얘기는 내가 비싼 GPU를 빌려서 쓰고 있는데 사용 요금에 비해서 내가 내 프로그램의 가치가 GPU를 좀 낭비하고 있는 거죠. 사실 60%를.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있어요. 여기 지금 CPU는 호스트 CPU를 말해요. 호스트 CPU의 가동률도 보니까 고작 해야 한 20%, 30%가 안 돼요. 나머지 70%는 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하는 거였죠? 쿠다 멤카피 하는 거였죠. 뭐였죠? 호스트에 있는 A하고 B 값을 쭉 하니 저 GPU에다 보내는 거였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바쁠 일이 뭐가 있냐고요. PCI가 바쁘냐? 아니, PCI도 반절 이상 널널하게 놀고 있어요. CPU가 바쁜가요? CPU도 안 바빠요. 그러면 도대체 왜? 아니, 통신버스도 놀고 있고, GPU는 뭐 말도 못하게 성능이 좋은 거지요. CPU하고 비교하면. 그러면 이 CPU가 이렇게 놀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왜 놀고 있지? 왜 성능이 100%에 안 가고 실행 그 CPU 점유율이 고작 이것밖에 안 갈까? 이게 첫 번째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왜 이 CPU 점유율이 이것밖에 안 돼? 이걸 빨간색으로 칠해놨고 그걸 해결하는 해법 중에 하나가 핀드 메모리예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핀드 메모리는 마치 우리 그 벽에 메모지 이렇게 뭐 노란 딱지, 빨강 딱지 해가지고 붙여놓잖아요. 포스트잇. 옛날에는 그 포스트잇 없을 때는 그 앞빈 같은 걸로 꼭 찍어놨어요. 그 핀드예요. 앞정 같은 걸로 꼭 찍어놨다는 거 핀드. 그러니까 그 앞정으로 그 메모리 조각을 확 찔러놨기 때문에 그 앞정을 뽑지 않는 이상 그 메모리는 어디로 못 가는 거예요. 그 메모지가 바람이 아무리 펄럭여도 앞정이 꽂아져 있는 한 거기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런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메모리가 날아간다는 말씀이잖아요. 바람에 날아간다는 말이에요. 메모리가. 도대체 이게 가당키나 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OS 컴퓨터 내부에 있는 메모리는 사실은 날아다닌다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 화면을 우리가 옛날에야 뭐 화면 프로그램 하나 띄워가지고 했지만 요즘에는 컴퓨터 화면에 뭐 인터넷도 띄우고 그다음에 뭐 작업용 워드 엑셀도 띄우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막 화면에 떠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놈은 다시 미니마이즈 해가지고 밑에 숨어 있기도 하고. 그러면 OS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윈도우 입장에서. 아니, 램은 한정된 자원인데, 아니, 어떤 사용자님은 고맙게도 딱 쓸 화면만 단촐하게 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일단 필요한 것들은 귀찮으니까, 또 다음에 저거 그냥 또 열기 귀찮으니까 그냥 여러 개 띄워놓고 숨겨가면서 쓰잖아요. 그래야 빨리빨리 돌아오니까 나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죽어나는 것은 메모리밖에 죽어나는 게 없잖아요. 화면에 띄어있든 아니면 그놈이 숨겨있든 간에 그 화면에 표현된 모든 내용들은 어쨌든 메모리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OS 입장에서는 메인 메모리는 한계가 용량은 딱 정해져 있는데 사용자는 어떤 사용자가 될지 모르니까 어떤 극악무도한 사용자는 막 수십 개 수백 개 화면을 띄워놓는 그런 사용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겠냐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화면을 미니마이즈 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그 화면을 액세스하지 않는다라면 그 화면에 있는 데이터는 굳이 메인 메모리에 가지고 있지 않고 다시 디스크로 보내는 거야.
요즘에는 디스크도 충분히 빨라요. SSD니까. 그래서 그걸 스와핑 한다고 그래요. 쫓아낸다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그냥 디스크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에는 없는 거지요. 디스크에 쫓아나서 디스크에 있다가 사용자가 다시 그 화면 접근하면 그때서 다시 디스크에 있는 놈 다시 가져다가 메인 메모리에다 올려놓고 사용자에게 아무 일도 없듯이 천연덕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딜레이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잘 못 느껴요. 이게 메모리 스와핑 개념이거든요. 컴퓨터에서는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요, 아까 우리 이 프로그램 볼까요? 제가 좀 너무 사설이 길어진다는 느낌도 있는데, 이거 메모리 얼로케이션. 요걸로 할당받은 메모리들은 힙 메모리라고 그래요. 우리 궁덩이처럼 힙이에요. 힙 단어가. 개념은요, 쌀데기 없는 잡동사니 메모리라는 뜻하고 비슷해요. 그냥 저 메모리 그냥 덩어리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어느 프로그램이든지 너 메모리 필요하면 여기 힙 영역에서 줄 테니까 나한테 얘기만 해.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힙에서 그래요? 그러면 나 힙에서 나 이만큼 주세요 하고 얼로케이션 해주세요. 얼로케이션 해주세요. 얼로케이션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 얼로케이션 받은 메모리를 나 HA라고 할 거예요. 나는 HB라고 할 거예요. 나는 HC라고 할 거예요. 나는 저 주소 포인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메모리는 힙 영역에 그대로 있어요. 저기 양이 2에 24승이니까 상당히 많아요. 데이터가.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 놈이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짰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OS 입장에서는 아니 저렇게 덩치 큰 메모리 HA, HB, HC를 사용자님이 3개씩이나 붙들고 가만히 쓰지도 않고 있으면 OS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쟤를요 바쁘니까 자기 메모리 부족하니까 저 스와핑을 해서 디스크로 내보내요. 그러다가 이 프로그램에 다시 나 HB에다 값 쓸 건데요. 그럼 잠깐만 하면서 OS가 다시 그 메모리 내용을 디스크에서 다시 컴퓨터 메인 메모리로 가지고 와 주어요. 그런 일이 막 벌어져요. 사실은 나 여기 메인 메모리에 있는 내용 HA, HB, HC 내용을 저리로 다 보내는 거였잖아요. 저기로 GPU로. 이 GPU로 보내고 있는 동안에도 이 호스트 CPU는 OS한테 그 메모리 좀 줘. 나 지금 쓸 거야. 해가지고 그 메모리 찾아가 와서 다시 GPU에게 전송해주고 또 GPU에게 또 필요해. 그러면 또 그 메모리 좀 줘. 해가지고 받아와서 또 다시 GPU에게 전송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CPU도 무작스럽게 바빠요. 뭐라고 바쁠까요? 기다리라고 바빠요. OS에게 그 메모리 주세요 하고 OS가 줄 때까지 자기 가만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빴어요. 그게 바로 이 20%, 30%의 뜻이에요. 만약에 호스트 CPU가 자기 메인 메모리 내에 데이터들이 쫙 있다라면 정신없이 그 메모리에 있는 값들을 막 GPU에 던졌을 것이고, 그러면 GPU로 가는 이 고속도로 빨간색이 뭐 90%, 100%꽉 풀로 차서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은 이렇게 길지만 이것보다 훨씬 반절로 줄었겠죠. 그죠? 우리가 모르는 OS 상에서 무슨 메모리 관리,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핀드 메모리라는 놈이 필요하더구나. 그럼 핀드는 어디다 꽂는 걸까요? 얘도 힙 영역에다 꼽기는 꼽아요. 그렇지만 팍 앞정을 꽂으면 OS가요. 내가 할당받은 놈을 쫓아내지 못해요. 스와핑 하지 못해요. 스와핑 방지 메모리 얼로케이션이에요. 그걸 핀드 메모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 메모리는 이런 핀드 메모리를 많이 OS에다가 막 호출해 되면
결국은 OS가 뻗어버려요. 죽어버려요. 나중에 메모리를 할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개념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메모리 관련돼서 그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깊숙한 내막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자, 이놈이 그러면 A를 다 보내고 끝나고 오케이 이번엔 B 다 보내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를 보낼 동안 이만큼밖에 통신량 고속도로를 안 차지해요. 그러면 눈치 보건데 A하고 B하고 동시에 보내도 이 고속도로가 100% 찰 일이 없어 보여요. 눈치 학상으로 이렇게 보면. 그죠? 그러면 이걸 A하고 B를 동시에 보내면 어떨까 하는 게 스트림이라고 포장을 해서 설명을 해요. 정확하게 스트림은 아닌데 그냥 스트림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좀 더 나가 볼게요. 이거 별 얘기 아닌데 제가 그림만 이렇게 복잡하게 그렸어요. 이게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이거 도대체 이런 것까지 개발자가 알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알아두시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돼요. 이걸 안다고 해서 뭐 더 즐겁거나 글쎄 모르겠어요. 인생이 더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걸 잘 알고 계시면 결국은 내가 개발자로서 문제를 풀어가고 또 어떤 개발자끼리 대화하고 어떻게 효율적인 것을 서로 토의하고 할 때 무척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다른 인간들이 나를 좀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저 인간은 아는 것도 많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한번 그런 소리를 들어볼 생각을 가지고 이 그림 좀 저랑 같이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괜히 그림만 복잡해요. 이건 마술사로 그렸는데 이건 호스트 프로그램이에요. 호스트 프로그램에서 CUDA MEM COPY ASYNC라는 API 호출을 하지요. 그죠? MEM COPY 해줘. 어디서 어디 호스트 걸 갖다가 디바이스로 또는 디바이스에 있는 내용을 호스트로 이거 해주어. 그 명령은 뭐가 되냐면요. 이거 출발 주소는 어디고 그거의 데이터 사이즈는 얼마만큼이야. 이거밖에 없어요. 이 호스트라는 놈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가 없어요. 그럼 다른 건 누가 해요? 이쪽 동네가 GPU거든요. 여기다 내가 그려볼게요. 이거 어차피 저 임시니까 이거 다 파이널. 이만큼은 GPU 동네예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호스트 동네는요. 사실은 저 PCI 버스도 그냥 호스트라고 집어넣어 주지 뭐. 여기가 호스트 동네예요. 호스트 동네에서 CUDA MEM COPY ASYNC를 호출을 하면요. 어쨌든 이게 통신 버스를 타고 요 GPU한테 가요. 근데 이 통신 버스가 어쩌다고요? 고속도로인데 지독하게 막히는 고속도로예요. 차선이 달랑 2개밖에 없는. 그래서 많은 데이터가 동시에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엔비디아 플러스 이 PC 연합체들이요.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계속 지금 현재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 통신버스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자체는 엄청 자기들끼리 빠른 통신버스를 만들어서 이미 그 고사양 GPU에서 쓰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은 또 일부 저 통신버스 아주 빠른 놈을 쓰고 있기도 해요. 어쨌든 조만간에 저 통신버스가 상당히 빠른 놈으로 개선돼 나올 거예요. 어쨌든 저 통신버스, 느린 버스를 통해서
여기는 뭐라고 그랬죠? 이건 명령일 뿐이에요. 절대 데이터 아니에요.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명령 플러스 데이터 아닙니다. 오직 명령 오온이에요. 명령만 GPU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커맨드 온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명령만 잡아채서 이 스트림 큐에다가 집어넣어요. 누가요? GPU가요. GPU가 해줘요. 나는 명령을 던졌을 뿐이에요. 이 명령이 그러면 이 큐 이름을 스트림 큐라고 해요. 그래서 스트림이라는 용어를 썼을 뿐이에요. 사실 스트림은 이 전체의 하나의 구성 요소일 뿐이에요. 이 스트림 큐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해서 여러 개가 땡땡땡땡 줄 서 있어요. 이게 뭐 1번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4번이라고 하고 뭐 이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명령을 주면 이 엔비디아 쪽에 도착해서 아 이거 명령이구나. 어떤 큐에 들어가야 하는 명령이야. 번호 보니까 얘는 1번에 들어가야 하네. 얘는 2번에 들어가야 하네. 얘는 4번에 들어가야 하네. 이런 식으로 스트림 큐에 명령들이 쪽쪽쪽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스트에서 명령을 날리면 날릴수록 쪽쪽 그 명령들은 해당 스트림 큐에 차곡차곡 쌓여요. 큐라는 놈은 이거 그냥 발음을 FIFO라고 해야 하잖아요. F 발음이니까. first in, first out이에요. 먼저 들어간 놈이 먼저 나오는 구조. 그냥 화살표로 이런 화살표예요. 요 먼저 기어 들어간 놈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냥 저렇게 이름을 어렵게 붙여놓으니까 우리가 뭐 어려워해. 어쨌든 저 스트림 큐 안에는 그런 명령들이 쫄쫄쫄쫄쫄쫄 들어가서 쌓여 있겠네요. 그 쌓여 있는 놈을 이쪽은 전부 다 GPU잖아요. 그죠? 이쪽은 다 GPU에서 GPU 글로벌 스케줄러가 주기적으로 이걸 폴링 한다고 그래요. 이게 폴링의 개념은 뭐냐면 스케줄러가 여기에 뭐가 새로 도착했나? 조사해 본다는 뜻이에요. 큐는 절대로 그 반대는 이벤트라는 건데요. 이벤트는 스케줄러가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이벤트가 마치 바늘로 쿡 찔러듯이 글로벌 스케줄러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야, 이벤트 새로 도착했어.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 그게 이벤트예요. 폴링은 큐에 가득 찼는지 안 찼는지 큐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글로벌 스케줄러가. 글로벌 스케줄러 님이 야 1번 스트림 너 뭐가 있니? 또는 너 4번 너 내용이 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으면 가지고 오는 그걸 폴링 방식이라고 그래요. 폴링을 해요. 그 스트림 큐 1번, 2번, 3번, 4번 돌아가면서 자기가 스케줄에 여유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유 있을 때 이걸 해보니까 쿠다 mem카피 어싱크 좀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스트림 큐 1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 놈은 이거 명령을 해독을 해보니까 호스트 HA 호스트에 있는 A라는 변수의 값들을 디바이스에 있는 A라는 변수에다가 넣어둘라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그 명령을 하고는 누구한테 주냐면 이 실행을 여기 있는 개미한테 줘요. 저 개미가 빨간색이라서 잘 색깔이 안 표시되네요. 큰일 났네. 색깔 바꿔야지. 저 빨간색을 바꾸려면 검정색도 안 먹겠고 노랑이로 가보자. 요 개미 보이죠? 개미. 개미님이 잘 안 보이는군요. 마우스로 해. 개미 보이시죠? 자, 이 글로벌 스케줄러는 이 스트림 큐에 도착한 명령을 해석을 해보니까 이건 메모리를 가지고 오든지 보내주든지 그 명령이잖아. 그러면서 여기 메모리에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는 칩이 DMA예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컨트롤러라고 하는데요. 그냥 잊어먹고요. 메모리 복사해주는 칩,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왜 개미 새끼가 살아있냐면요. 얘는 정말 살아있는 비슷한 개미예요. 정말 개미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개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컴퓨터예요. 이런 놈들은 무지막지하게 똑똑한 컴퓨터예요. 지능이 높아요. 근데 얘는 왜 개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얘는 딱 뭔만 하냐면, 이 글로벌 스케줄러가 야, 출발지 어디에서 목적지 어디로 양은 얼마만큼 이동, 이거밖에 못해. 알았어요. 출발지 어디, 목적지 어디, 데이터 양 얼마만큼, 예스, 이거밖에 안 해요. 그래서 개미예요. 그 일은 무지막지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쿠다 램 카피, 여기 붙박이장 핀드 램에 있는, 여기에 아까 우리 뭐라고 하냐면 8인치 HA였잖아요. 그 변수 이름이. 이 HA라는 놈을 카피하다가 여기에 DA였잖아요. 변수 이름. 요거 해줘. 이걸 누가 해요? 저 일개미님이 해요. 그 누구도 안 해요. 글로벌 스케줄러 GPU 신경 안 써요. 저 DMA에다가 너 해 하고 끝내버려요. 신경도 안 써요. 요 호스트 아저씨, 나 내일 아니에요. 나는 명령만 전달할 뿐이에요. 이 호스트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에요. 일은 누가 해요? DMA가 해요. 이게 묘하죠. 명령은 호스트가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지시는 GPU가 하고, 실행은 DMA가 하는 구조예요. 이러니 이런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CPU가 해석을 했으면 당연히 CPU가 실행을 해야 하고 결과도 CPU가 책임져야 하는 건데, 이건 CPU는 명령만 하고 컨트롤은 해석하고 해동하는 것은 GPU의 스케줄러라는 놈이 한다고 하고, 실제 그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놈은 DMA가 한다고 하니, 이 하드웨어 구조가 머릿속에 안 들어와 버리면 날마다 오리무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기로 했어요. 이 그림이 100% 맞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열심히 하고 AI한테 검증을 다 받았어요. 기가 막힌 그림이라고 하니까 그런 대로 쓸만한 그림이니까 믿으셔도 돼요. 이해되셨어요? 스트림의 작동. 첫째, 호스트는 명령만 한다. 얘는 명령만 한다. 두 번째, 그 명령을 쌓아놓는 큐가 여러 개 있다. 그래서 호스트가 명령을 빠바바바박 하면 절대로 GPU에게 직접 명령 못하고, GPU님은 바쁘거든요. 우선 이 등급이 보면요, 호스트 기껏 해야 몇백만 원도 안 하잖아요. 아무리 비싼 서버를 할지라도. 근데 GPU는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가격도 비싸요. 그러니 감히 호스트 따위가 나한테 명령을 한다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현실에서도. 그러니까 호스트도 기껏해야 명령을 어디다 줘야 하냐면, 내 명령을 좀 여기다 싸놓고, 기회 같으면 저 GPU님이 좀 내 명령 좀 살펴봐 주시려고 좀 해줄래? 이 정도 느낌이에요. 그래서 명령들이 여기에 쌓여 있다고요, 쭉하니. 그러면 이 비싼 몸의 GPU님은 평소에 막 SM에서 병렬 처리하느라고 엄청 바쁘다고요. 그러다가 여유가 되면 요것들을 폴링을 해봐요. 있나? 여기 뭐라도 새로운 명령이 있네? 보니까 이거 DMA 때 하면 되네? 하고 DMA에다가 바로 넘겨주고 자기는 또 본연의 일을 하러 가요. 계속. 그러면 이 DMA의 일개미는 드디어 임무를 하달을 받았잖아요. 그죠? 여기 HA를 가져다가 여기다 놓는 임무를 하달을 받았으니 열심히
여기 HA에서 읽어다가 여기 DA에다가 써는 일을 계속해요. 누구가 시키지 않고 보지도 않아도. 그리고 나서 다 끝나면 이벤트를 통지해요. 아까 여기 폴링하고 이벤트 다르다는 얘기 했죠. 이벤트는 어떻게 한다고요? GPU가 막 정신없어도요, 바늘로 쿡 찔러는 느낌으로 나 일 끝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글로벌 스케줄러가 어때요? 정신없이 다른 일을 하다가도 바늘로 쿡 찔러 옆구리를 찔르는데 안 아프겠어요? 깜짝 놀라서 깨요. 그걸 인터럽트라고 그래요. 이게 저 이벤트는 인터럽트를 거는 거예요. 느낌은 바늘 가지고 옆에 놈을 쿡 찌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옆에 놈이 아무리 바빠도 내가 바늘로 쿡 찌르기 때문에 글로벌 스케줄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깜짝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잠깐 멈추고 이 DMA가 인터럽트 왜 나 찔렀어?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하는 느낌이에요. 아셨죠? 아셨어요? 이렇게 DMA는 이벤트 통지를 해요. 네가 시킨 거 나 다 했지. 그러면 이제 이 글로벌 스케줄러는 그 이벤트 통지 받고 또 다른 뭐 할 거 없나 또 찾아보겠죠.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이런 형태로 돼요. 그래서 이 방식, 지금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그림도 복잡하고. 왜 태어났냐고요. 이 골치 아픈 스트림이. 왜 그러냐면 첫째는 이놈의 버스가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느려 터져서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분명히 센스 있는 분은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어차피 길은 하나인데, 아니 그러면 이 일개미가 여기에 개입한다고 해서 길이 뭐 넓어집니까? 빨라집니까? 아니에요. 길은 안 바뀌어요. 어차피 저 길은 이렇게 화살표지만 실제로는 전자적인 신호가 오고 가고 하는 일종의 전선이에요. 엄밀하게는 PCB 위에 배치된 아주 가느다란 라우팅 실선인데요. 어쨌든 전자적인 신호가 다니는 전선일 뿐이에요. 저 전선에 신호를 주고받고 올리고 내리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원리적으로. 그러면 저렇게 일개미가 개입을 한다고 해서 전자적인 속도가 빨라집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빨라진다고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중학교 때 혹시 과학 시간에 저기 모래알갱이 넘어가는 비커로 넘어가는 혹시 깔때기 실험을 하셨는지 기억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깔때기 있어요. 깔때기 있죠. 이 깔때기에다가 굵은 모래를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럼 굵은 모래는 지들끼리 걸려서 안 가요. 안 가요. 그죠? 굵은 모래처럼 지들이 안 가요. 근데 이 굵은 놈하고 이 굵은 놈보다 깔때기를 새로 그려요. 어차피 이건 임시니까. 여기 아주 점점점점점 이렇게 가느다란 모래를 집어넣잖아요. 미세한 건 얘는 막힘이 없이 술술술 잘 내려가요. 안 막혀요. 절대. 그리고 이 미세한 모래 사이의 틈은 이 굵은 놈들 사이에는 놀고 있는 틈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미세한 모래는 틈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양도 미안해요. 다예요. 다. 많아요. 여는 양이요. 적어요. 통과하는 양도 적어요.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속도가요. 높아요. 처리 속도가요. 같은 시간에. 얘는 처리 속도가요. 낮아요. 맞죠? 그러면 드디어 이 일개미의 역할이 나타났어요. 이 일개미는 뭘 하냐면 원래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큰 덩어리로 이렇게 블럭 단위로 이렇게 전송됐어요. 이렇게 블럭이에요. 그러면 이 블럭과 블럭 사이는 어쩔 수 없이 놀고 있는
타임, 여기서는 시간이에요. 놀고 있는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는 간극 시간의 시간들이 뭐예요? 아닌데. 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블럭을. 그런데 저 일개미가 개입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걸 아주 미세한 조각으로 나누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각을 수도 없이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가지고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상세하게 읽어보면 다시 A 조각이 있고 바로 그 옆에 B 조각이 있고 뭐 C 조각이 있고 이렇게 계속 틈없이 계속 데이터가 이어져서 전송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미세한 알갱이처럼 전송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 일개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개미가 턱이 발달돼 있잖아요. 얘들 피곤해하지도 않아요. 여기 있는 놈을 아주 조각 내가지고 요리로 해서 이 글로벌 전용 메모리에 하고 또 HB도 조각 내가지고 HB가 아주 작은 조각으로 AB 막 섞여가지고 이 버스를 통해가지고 글로벌 메모리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통신 속도가 올라가요. 원래 큰 덩어리로 보낼 때마다 방법보다 그게 바로 저 DMA 메모리 컨트롤러에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스트림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GPU 동네에서 스트림을 사용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핵심 공로자 넘버원은 이 DMA가 넘버원이에요. 사실 이놈이 그런 비동기적인 데이터 전송을 해주는 일을 하는 거죠. 왜 병렬이냐? 이해되세요? 이런 개미가 여러 마리가 있어요. 얘는요, 일만 시키기만 하면 끝이에요. 저 스트림 큐에다가 쌓놓고 하면 GPU는 그거 갖다가 일개미에다 일만 시키면 끝이에요. 그러면 일개미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10마리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서 병렬로 계속 데이터들이 전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병렬로 처리하기 때문에 요것처럼 A가 먼저 딱 나오고 B가 그 다음 나오고 그런 패턴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A가 먼저 다 열심히 진행되고 그 다음 B가 순서 따라서 나오고 이런 형태 아니에요. A, B가 같이 나와버리겠지요. 네. 그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1번 했어요. 자, 쿠다 스트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념이 잡히시죠? 잡히셔야 돼요. 그 뒤에 있는 이 SM이나 이런 것들은 저번에 1강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글로벌 스케줄러에서 결국 얘가 이 호스트는 뭘 할 거냐면 언젠가는 그거 해주세요. 그거 누구냐면 왜 이거 3마리 열리고 3마리 닫히는 거 있잖아요. 갈매기 3마리. 이거 호출할 거잖아. 이거 해주세요라고 명령을 내릴 거예요. 이 명령이 어디에 쌓일 거예요? 여기 스트림에 쌓였겠지요. 이 쌓인 명령을 폴링해서 가지고 와 보니까, 그 코드 병렬로 실행해 달라고? 알았어요. 그러고 하면서 이 글로벌 스케줄러는 얘한테 커널을 넘기지요. 띵띵띵 갈매기 3마리 이래 해가지고 넘기면 얘는 이게 사실 갈매기 3마리였지만 이 안에는 블럭이 몇 마리가 있고 각 블럭에는 스레드가 몇 마리가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더라고. 이 구조를 갖다가 맞게 SM들이 몇 마리가 달라붙을 거는 것이 이제 지가 결정하죠.
SL 한 마리가 최대 1024개의 스레드를 처리할 수 있지만 이걸 SL 한 마리 해야 할지 두 마리에 할당을 해야 할지, 그죠? 던지면 그 블럭 단위로 던지면 이 안에서는 다시 그걸 워프 단위로 32개 스레드씩을 묶어 가지고 실시간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32개씩 묶어 가지고 이렇게 막 떠 있는 것을 걔들 용어로 인플라이트라고 그래. 비행기에 태워져 있는 상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인플라이트 상태에 있는 놈들은 언제 어떤 놈이 실행될지 몰라요. 지가 실행이 준비가 되면 바로 실행되고, 또 실행될 수 없는 상황이면 바로 대기로 가고 또 실행되고, 막 그런 상태로 왔다 갔다를 막 하는 거지요. 네. 이게 GPU 놈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인플라이트 상태에서 메모리에 어떻게 데이터가 주어져야, 인플라이트 놈한테 데이터가 주어져야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놈은 다시 요리로 데이터가 저장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need write를 해서 그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레지스터에 가장 빠른 놈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 그보다 조금 느리지만 공유 메모리가 있고, 여기까지는 SM 내부에 있지만 여기까지는 저 SM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바깥 이 메모리를 이 ASIC 안에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L1 캐시가 있고 L2 캐시가 별도로 외부에 있지요. 요즘에는 이 L2 캐시를 어떻게든지 마법의 기능을 올리는 거지요. 마법 기능을 어떻게든지 엔비디아가 이 마법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갖다 놓고 저 커널이 필요할 것 같은 놈을 미리 갖다 놓는 거예요. 예측을 해서. 미리 갖다 놓은 것만큼 좋은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이 HBM은, 우리 SK가 생산한 HBM은 좋기는 한데 용량도 막 크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근데 딱 하나 느려요. 슬로우. 아우, 너무 느려요. 느려도 너무나 느려요. 약 1000배 느려요. 저 안에 있는 레지스터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하면 느려도 너무나 느려요. 1000배가 느리기 때문에 이 슬로우한 내용을 어떻게든지 이 L2 캐시에다 갖다가 미리만 갖다 놓을 수 있다라면 이것만큼 좋은 일이 저 GPU 성능 향상에 좋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GPU, 저 엔비디아가 계속 이쪽 부분에 열심히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지요. 저 슬로우한 HBM을 더 빠르게 하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그 D램의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저 느린 메모리의 데이터를 어떻게 예측을 해서 미리 가져다 놓는 거, 이게 현재로서는 화두예요. 어쨌든 이게 이제 GPU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계산 기능도 있고 스케줄러도 있고 여기 큐도 있고, 이 개미새끼 오늘 2마리만 나왔지만 개미새끼 사실 많아요. 그래서 다중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호스트 있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건 이제 설명을 쫙 드렸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여기부터는. 호스트는 CUDA, memcpy, async. 이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명령만 한다고 그랬죠? 얘는 그냥 명령, 이거예요. 절대 데이터 아니에요. 명령 only예요. 이 명령 only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이 버스를 통해서 스트림 Q로 들어가죠. 그죠? 어떻게 해요? 명령만 선별적으로, 명령만 선별적으로 저장된다고요. 여기에 커맨드. 그러면 이 길에는 명령만 다니나? 아니죠. 데이터는 이 개미들이 직접 가요. 데이터는 개미한테 직접 가고요. 개미님으로 또 이쪽 방향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다 데이터는, 그래서 화살표가 양쪽이에요.
명령은 한 방향이죠. 오직 이 방향으로만 가죠. 그죠? GPU가 CPU에게 명령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GPU가 뭐 1000만원대, 억대가 넘어가도 감히 CPU에게 명령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호스트, 이 뒤에 사실 누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인간이 있거든요. 인간의 호스트가 인간을 대변하기 때문에 개념상 GPU 지가 비싸도 거꾸로 명령을 요렇게 해가지고 이분한테 뭐 해라고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직 명령은 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이 Q에 가서 쌓이는 거죠. 그러면 아니 Q 없이 하면요. 그럴 수 있지만요. 스케줄러가 바빠도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이 명령을 여기다 직접 이것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호스트가 명령을 저 글로벌 스케줄러에게 던졌을 때 글로벌 스케줄러가 그 명령을 받는다라고 나가 받을 준비가 됐다라고 보장 못해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글로벌 스케줄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뭔가 여기 버퍼 뭐 이런 그런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스트림 큐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여유 공간. 내가 명령을 던진 걸 잊어먹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임시로 그래다가 글로벌 스케줄러가 물어보면 그때 건네주는 방법. 이걸 썼어요. 그래서 이 스트림 큐가 있어요. 스트림 큐를 한 마리만 쓰면 되지 왜 복잡하게 여러 마리를 써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게 합니까? 네. 하나만 썼으면 좋겠어요, 저도. 왜 그러냐면, 스트림 큐를 하나만 쓰면, 여기 안에 있는 명령과, 이 명령과 명령 사이는, 나 1번, 나 2번, 나 3번, 나는 4번, 나는 5번, 이렇게 자기들 사이에는 순서가 있어요. 스트림 큐에 있는데 2번을 먼저 꺼내서 실어요? 안 돼요. No. 반드시 요 놈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아니 나는 또 비슷한 1번, 비슷한 2번, 비슷한 3번, 비슷한 5번까지 있다고 칩시다. 나 이 동글뱅이 1번하고요. 요놈을 세모로 해야 하는데 아무튼 이 1번을 동시에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돼요. 그래서 저 1번 같은 1번이라 할지라도 Q가 다르다라면 그놈은 동시에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Q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이 1번 작업하고 이 1번 작업이 서로 관련이 없다라면 동시 실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 1번 작업하고 2번 작업하고 3번 작업은 당연히 순서적인 관련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마음대로 2번 먼저 1번 먼저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돼요. 작업이 안 돼요. 실행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메모리에서 A, B, C, D 가져다가 계산을 해서 다시 C를 계산하고 그 값을 다시 메모리에다 넣어주세요. 이걸 갖다가 C를 먼저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거꾸로 계산하세요. 그 다음에 A, B 가지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드시 순서가 유지가 돼요. 순서를 유지가 돼야 되는 구조예요. 그렇지만 이쪽 스트림 큐와 이쪽 스트림 큐는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나 몰라. 나 저쪽 스트림 큐가 무슨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서로 관계 없어요. 뭐 이쪽이 비어있는지 찾는지 뭐 관심 없어요. 여기에 있는 자기들끼리 순서만이 중요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에 어떤 동작한 게 만약에 5번 프라임이라고 하고 여기 안에 있는 놈은 5번 2 프라임이라고 하면
5번 프라임 더하기 5번 2 프라임을 해놓은 결과가 5번 3 프라임이 생긴다고 한다라고 하면 요놈은 5번 3 프라임 계산하기 전에 5번 1 프라임 한 개나 2 프라임이 반드시 먼저 처리가 돼야 돼요. 그죠? 이렇게 스트림 Q에서 서로 기다려 줘야 하네. 저 5번 서로 그럴 기능은 가지고 있어요. 좀 복잡한 얘기지만 어쨌든 그 동기화라고 했지만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요놈과 Q와 Q 사이는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DMA 일개미 얘기잖아요. 아까 뭐 설명드렸죠. 쿠단 멤카키 호스트는 호출하고 호스트가 할 일은 오직 그것뿐이에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쿠다 멤카피 어싱크라는 놈이 스트림 큐에 어딘가에 저장이 되죠. 그 다음에 글로벌 스케줄러가 그 명령을 언젠가는 폴링을 해 가져가겠죠. 그 다음에 그 놈을 해독을 하겠죠. 글로벌 스케줄러가. 해독을 해보니까, 이거 메모리 카피하는 명령이네. 그래 놓고는 그걸 DMA, 다중 DMA의 여러 가지 일개미 중에 한 마리에게, 네가 책임져. 라고 이 작업을 할당하겠지요. 그러면 다중 일개미, 할당받은 다중 일개미는 자기가 전송 마스터가 돼요. 이렇게 전송 마스터가 돼요. 통신에서 마스터라는 놈이 있고 슬레이브라는 놈이 있는데요. 요 분이 마스터예요. 요 분이 마스터. 그리고 요 놈이 슬레이브예요. 슬레이브. 그 다음에 요 HBM 있잖아요. 요 놈도 요즘에 뭐 지가 뭐 비싼지 모르지만 요 놈도 슬레이브예요. 슬레이브. 플레임으로. 이거예요. 저 일개미는 생긴 건 개미 새끼지만 종으로 부르는 놈이 비싼 HBM을 종으로 부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PC에 있는 램도 종으로 부리고 있어요. 대단히 아주 잘 나가는 일개미죠. 다중 DMA. 이 일개미가 이 HBM에게 너 어디서 어디까지 나한테 줘.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게 그래서 마스터라고 그래요. 일개미가 HBM에게 이거 데이터 나한테 보내. 그러면 보내면 이놈을 갖다가 또 이쪽에다 메모리 담당하는 놈한테 이거 어디에서 어디 번지 써. 이렇게 하고 명령을 주는 거예요.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이에요. 자기는 뭔 얘기 여기서 얼마 가져다가 여기다 얼마 쓰고 또 여기서 얼마 가져다가 여기다 써주고 그런 일을 총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을 다 끝나면 이 글로벌 스케줄러에게 이벤트로 통지를 하는 방식이죠. 아까 구단 스트림 동기화를 얼추 설명드렸어요. A 스트림에서 데이터가 가지고 오고 B 스트림에서 가지고 가고 그 놈을 더해서 C가 나오는 경우 각 스트림별로 레코드를 호출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A란 놈은 여기 있고 그 뒤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놈이 레코드예요. 여기는 B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요 명령이 레코드예요. 그러면 요 스트림 Q 가져다가 A 오케이 가서 뭔가 먼 짓거리를 하겠죠. 알아서 먼 짓거리 하고 이번에 읽어보니까 이거 레코드예요.
나 기다려야 하는구나 하고 이 스트림 큐는 딱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 B도 B 가져다가 뭐 하고 읽어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레코드예요. 레코드가 나왔네? 그러면 이 스트림 큐도 거기서 멈춰요. 그 다음에 스트림 큐 C가 있지요. 여기는 표시 안 돼 있지만 여기 스트림 큐 C가 하나 있어요. 이 C 가지고 와서 자기가 드디어 여기서 A가 나왔던 결과 뭐 있을 거잖아요. 그거하고 B가 나온 결과 이걸 더해서 C를 만들죠. 이렇게 해서 스트림 간의 동기화를 할 수 있다. 좀 복잡한 얘기예요. 넘어갈게요. 이제 복잡한 얘기 그만할게요. 괜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까지 복잡한 얘기를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프로그램 얘기 나와요. 이거. 그래서 이 프로그램 나오는 얘기를 어떻게 이 기계적인 구조하고 잘 이렇게 융합시킬까 해서 꼼수를 부려본 게 이 그림이에요. 내 이 그림 가지고 어떻게 한번 저 하드웨어 구조하고 저 프로그램 구조를 잘 좀 다리 좀 놓아볼까 그러는 거예요. 제 의도가. CPU 쭉 보셨잖아요. CPU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CPU는 이 스트림에서는 뭐였냐면 호스트는 명령만 하는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명령을 어떻게 하냐면 이 큰 작업을 덩어리, 청크 단위로 또로로로로 잘라서 청크 단위로 잘라가지고 벨트가 삐삐빙 돌잖아. 여기에 덩어리들이 있어요. 작업 덩어리들이 이 덩어리 단위로 이 스트림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그게 호스트가 해야 할 일이에요. CPU 주방장이 해야 할 일. 그래서 눕을 보면 뺑뺑이를 돌면서 이를 큰 덩어리로 단위로 나눠 가지고 그 덩어리들을 스트림 큐에다가 매기는 거죠. 야, 이 먹어라 이런 식으로. 죄송해요. 제가 저 혼자 제 강의 듣는 분들이 제가 이런 말 써도 그냥 양해하시겠죠. 스트림들이 이 호스트가 던지는 명령일 뿐이잖아요. 청크가 데이터가 아니라고요. 그냥 명령 덩어리예요. 명령 덩어리를 먹어라 해서 얘들이 먹는 거지요. 근데 그게 마치 뭐냐면 마치 이런 음식 재료 이런 비슷한 것들이에요. 태스크들이 쭈루루룩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CPU가 요놈들한테 매기는 것은 사실은 명령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림에다가 그럼 이 스트림들이 뭘 하냐면 그 명령들을 따라서 쿠킹하는 거라고요. 요리를 하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가 요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들 명령이 주어지면 이 명령은 이 스트림에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런 DMA 그러니까 DMA 엔진이나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하고 또 GPU의 SM 공장들이 관여를 하고 그러지요. 여기 너무나 그림을 그릴 수 없는 다양한 얘기들이 여기 다 숨어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핀드 메모리는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는 이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GPU가 요리하는 거고 또 이 GPU가 요리한 결과를 다시 이 메모리에 넣는 거잖아요. 결국은 메모리에 담기는 거예요. 우리가 GPU로 해서 인형을 만들 거예요. 실제 음식을 만들 거예요. GPU로 뭘 만들 수 있습니까? 물론 GPU가 매우 환상적인 그림도 만들죠. LLM 돌려가지고 무슨 결과도 만들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메모리 내에 저장된 인포메이션이잖아요. 그 인포메이션이 이 그림으로 표현된 거고, 뭐, 음성으로 표현된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 핀드 메모리에 있는 놈을 어떻게 가져다가 어떻게 요리할 거냐. 그게 명령인 거예요. 그죠? 얘들한테는 그러니까 스트림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명령들이 줄줄줄줄줄 들어있죠. 순서 따라서 그죠? 각각 스트림에게는. 그래서 핀드 메모리 여기들을 쿠다 스트림이라고 했고 DMA 엔지니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쿠다 맨 카피 어싱크라는 건 이미 보셨고 여기 핀드 메모리에는 쿠다 메모리 얼로케이션 호스트라는 이름을 따로 붙였어요. 그죠? 쿠다 메모리 이 쿠다 멤 얼로케이션 호스트라는 명칭이 붙었다는 얘기는 몽졸이 다 핀드 메모리에 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놈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핀드 메모리 한 30분은 설명드렸어요. 앞정으로 콱 꽂아 있는 메모리, 바람 불어도 안 날아가는 거, 힙에 들어가 있는데 아주 특이한 메모리라서 OS가 쫓아낼 수 없는 스와핑 불가능한 메모리. 그렇죠? 기억나시죠?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스트림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하나는 핀드 메모리가 뒷배경을 받치고 있지 않으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저기 일개미 기억나세요? DMA 안에 살고 있는 그 일개미가 받쳐주지 않으면 이거 병렬로 막 데이터 전송 안 돼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일개미하고 이 핀드 메모리예요. 그리고 주방장이 데이터를 청크 단위로 잘라가지고 큐에다가 집어넣어 준다. 이게 큰 구조예요.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구조. 자, 그러면 넘어가 보시죠. 저도 언론은 저기 강의를 너무나 길게 저기 말을 많이 하는 면이 있어서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1시간 10분이나 지났네요. 프로그램 구조를 보니까요. 스트림 4개만 만들겠대요. 그래가지고 일단 스트림 4개 구조체 선언을 했지요. 이건 뭐 공식이니까 뭐 따라가야죠. 그리고 그 스트림만큼 뺑뺑이를 돌면서 개수만큼 스트림 객체 당연히 만들어야죠. 크리에이트. 뭐 여기까지는 뭐 제가 설명할 게 없어요. 이건 엔비디아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그 다음에 핀드 메모리 볼까요? 핀드 메모리 이게 데이터 전체 사이즈잖아요. 거기만큼 A, B, C 3개 얼로케이션을 했어요. 메모리 얼로케이션? No. 메모리 얼로케이션 호스트 해가지고 앞빈을 하나 붙여놨잖아요. 호스트라고. 제 눈에는 이게 앞정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도 이거 호스트가 앞정으로 보이기를 바랍니다. 딱 보면 저거 앞정이구나. 핀드 메모리구나. 저 OS가 마음대로 쫓아내지 못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DMA 입장에서 그냥 안전빵이네. 저거 메모리 안 쫓겨나가니까. 근데 이거 많이 쓰면 OS가 죽을 수도 있겠네. 막 들어오죠. 저 앞정이 좋은 면도 있고 잘못 찔르면 아프기도 하고요. 그죠? 예. 그런 느낌이에요. 저 호스트란.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드디어 눕을 돌라고 전체 n개 데이터를 갖다가 4개로 나눴네요. 그러니 그게 한 4개 4분의 1 블럭이겠죠. 뭐. 그죠? 전체 데이터를 4조각으로 나눠 가지고 눕을 도는군요. 어떻게 도는가 봅시다. 일단 그 청크 사이즈가 블럭 크 사이즈니까 i가 각 블럭의 시작점이겠네요. 그죠? 옵셋. 그래서 그 데이터 A의 시작 주소에서 옵셋만큼 띄어서 알았어요. A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A라는 데이터를 처음에는 맨 앞에서 시작하고 두 번째는 4분의 1만큼 지나와서 그 다음엔 4분의 2만큼 지나와서
세 번째는 4분의 3 지역에 시작해.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데이터를 갖다가요, 디바이스로 보내래요.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메모리 카피하는 거군요. 그죠? 사이즈 이만큼이고요. 그죠? 별거 아니죠. 뭐. 이거, 쿠다 맨카피 어싱크라는 이 빨갱이는 명령 자체일 뿐이라고요. 이게 이런 데이터, 야, 시작 주소가 어디야? 그 사이즈는 얼마만큼이야? 그리고 디바이스는 어디로 가야 돼? 목적지 주소, 여기 출발지 주소, 여기 목적지 주소, 그 다음에 이거 사이즈 얼마,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큐, 어느 큐에다 집어넣을 건지, 여기 큐 번호. 나머지는 일반적인 푸단 맨카피하고 똑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얘는 만약에 i가 지금 0이라고 치지요. 0번에 푸다 맨카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커널 호출하는 명령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번엔 다시 D2H 명령 들어가고 그러죠. 그러니 이거 0번에 그렇잖아요. 0번 Q 보죠. 뭐 0번 Q 이게 스트림 0번이에요. 여기다 대고 할게요. 여기에 memcopy 명령 여기가 맨 앞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들어갔어요? 갈매기 셋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memcopy네요. 그냥 D2H죠. 이게 Q에 이렇게 나가는 순서예요. 그죠? 이게 0번 Q도 이렇고요. 안 봐도 1번 Q도 이렇고요. 2번 Q도 이렇고요. 3번 Q도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죠. 그러면 여기 글로벌 스케줄러가 여기 있어요. 글로벌 스케줄러님이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강의하는데. 여기 걸 먼저 가져갈지 여기 걸 먼저 가져갈지는 몰라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때 따라 달라요. 어떤 memcopy 명령을 먼저 가져갈지는 모르지만 재미나이한테 물었더니 통상은 이 앞에 있는 0번치를 먼저 가져간대요. 통상은 그렇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이 memcopy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이 명령 이거 두 번째로 먼저 가져가겠네요. 이거 그 다음에 있는 가져가고 그래서 얘가 첫 번째 가져가고 얘가 두 번째 가져가고 얘가 세 번째 가져가고 얘가 네 번째 가져가겠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스케줄러는 뭘 할 거냐면 1개미잖아요. 그죠? 개미 1번이 너 해. 그 다음에 여기 개미 2라고 쓰기란 개미 2 이렇게 쓸게요. 3번 개미가 4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개미 1번 1해 개미 2번 1해 개미 3번 1해 개미 4번 1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개미 4마리가 동시에 깨어나 가지고 뭔 일을 할까요? H2D 메모리 카피 동작을 하겠죠. 어떻게 해요? 개미 4마리가 동시에 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데이터 전송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게 원래 동기식이에요. 맨카피 이렇게 해서 줄 서서 이루어지는 시리얼하게 이루어졌잖아요. 동기식. 근데 저 따위로 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맨카피를 불러 제끼면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PCI 밴드위스 데이터거든요.
엄청 높아졌어요, 이게. 원래는 뭐 아까 20% 30%였는데 지금 60, 70, 80%이 정도로 올라가잖아요. 예. 그리고 GPU의 가동률도 막 이렇게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 동시에 어쨌든 1개미 4마리가 동시에 그 맨카피 하지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는 동시에 뭔 일을 할까요? 이거 갈매기 3마리요. 미안해요. 저 혼자 그냥 편의상 갈매기 3마리라고 하지. 이거 정식 용어 아니에요. 다음에는 이 갈매기 호출이 동시에 이 스케줄러가 불러대가지고 SM들이 또 무려 100몇 개가 있잖아요. SM들이. 막 쭉 있는데, 많이 있는데, 그 SM들에게 다시 너 해. 또 여기 있는 SM들에게도 또 너 해.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지시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SM들이 또 동시다발적으로 저 벡터 add라는 계산을 우후죽순으로 처리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또 뭐 할까요? 여기는 이제 거꾸로 쿠다 맨카피지만 얘는 또 D2H 동작이 스트림에서 쫓아나와서 스트림으로 와가지고 이번에 또 개미들한테 또 일을 부탁하겠네요. 이번에는 뭐였냐면 D2H 해라는 요청을 들어갔네. 여기 이 요청들은 다 뭐냐면 D2H 요청이었죠. 여러분 지금 제 설명 잘 따라오고 있지요? 이래서 오프라인 수업 강의가 훨씬 유리한데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해서 병렬식으로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싱크로나이즈를 호출하는데 왜 그러냐면 D2H들이 개미들이 4마리가 동시에 달라들어 가지고 D2H GPU에서 호스트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어떤 개미가 먼저 시작하고 먼저 끝날지 몰라요. 대부분은 1번 개미가 먼저 시작해서 1번 개미가 먼저 끝나가지고 막내 개미인 4번 개미가 끝나면 끝나겠죠, 다. 그건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싱크로나이즈는 글로벌 스케줄러.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 벡터 애드 더해라는 연산이 한 SM 내에서 처리될 수도 있지만 스레드 개수가 많아지면 SM 하나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SM 2개, 3개, 여러 개가 분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 SM들이 나 그 스레드 끝났어 라고 하는 정보를 글로벌 스케줄러에게 보낼 거거든요. 글로벌 스케줄러한테 각각의 이렇게 이벤트를 통지를 해요. 나 끝났어요. 이렇게. 그러면 글로벌 스케줄러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디바이스 싱크로나이즈가 걸렸는지를. 얘도 이벤트예요. 아까 이벤트가 뭐라고 그랬지요? 옆구리 찔르기지요? 각 SM 내부에도 옆구리 찔르기들이 다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스레들이 다 끝나면 그 최종적 옆구리 찔러기들이 다 모여져서 각 SM들은 또 글로벌 스케줄러 옆구리를 콱 찔러 이벤트로. 그러면 글로벌 스케줄러는 자기가 원래 SM 4개에게 일을 분산시켰어요. 그러면 내 놈으로부터 옆구리 찔러기가 다 들어오면 끝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디바이스 싱크로나이즈예요. 여러분, 저야 말을 이렇게 하지만 하드웨어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최첨단의 기능을 엔비디아가 구현을 한 거예요.
그 복잡한 SM과 그런 구조에서 이 칩들 사이에 이 이벤트에 의해서 아주 나노 세컨드로 데이터를 서로 동기화하고 나노 세컨드의 빠르기로 모두 다 싱크로나이즈 됐구나 이걸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엔비디아가. 왜 그렇게 빠르게 만들었을까요? 저렇게 어떻게든지 지금 각각 일개미들이 또는 SM들이 약간의 편차를 두고 실행 시간이 끝날 거잖아요. 그걸 조금이라도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SM이 끝나는 시점을 나노세컨드 SM이 끝났으면 자기가 통지받는데 1나노세컨드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SM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그러면 다음 거 해야지. 바로 1나노세컨드 이후에 다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 정도로 GPU를 매우 빠르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고도의 기술을 만드는 거예요. 칩 단위로. 에이직 단위에서 구현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디바이스 싱크로나이즈라는 저 함수명 하나로 보이는데요. 뒤에 파고 보면 고도의 그 기술이 숨어 있어요. 어쨌든 이건 우리 본의 강의에 본 적이 아니에요. 자, 배드는 충분히 봤고요. 이거 동기식으로 봐요. 사실 이걸 보여가지고 제가 있는 보다 엔사이트 화면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 프로파일을 유튜브에 해가지고 링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그냥 엔사이트 공짜니까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재밌어요. 저만 재미있는지를 모르지만 아무튼 재밌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놈인데요. 지금 이거 요놈 아닌데 어디 보자. 이게 강의 화면으로 들어가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 쓰는 언어가 그렇게 썩 단정한 용어들을 쓰지 못해가지고 이놈 저놈해서 죄송해요. 자, 굿 레포트 하드웨어 엔사이트 레포트예요. 요거에서 그냥 처음부터 해봐요. 처음부터 해봐야지. 파일에 오픈에 어딘가 있겠죠. 저는 그냥 이미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여기에 굿 레포트 이거 띡 불러올게요. 불러오면 처음에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걸 밑으로 내리면 재미있는 그림들이 숨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요, 여기서 보니까 쿠다 이니셜라이전, 프로파일 이니셜라이전 하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호스트에서 메모리 얼로케이션 하는데 많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게 핀드 메모리를 얼로케이션을 하네요. 그죠? 그렇군. 여기서 핀드 메모리 얼로케이션 했네요. A, B, C를 얼로케이션 했네요.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를 따라락 옮겨 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지금 아까 자료 파워포인트에 설명드린 자료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림이 예쁘게 나와 있는데 그 앞에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쁜 그림을 갑자기 뜬금없이 꺼내놓으면 나보고 이해하라고 말하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입장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겠죠. 메모리 얼로케이션 한 다음에 이거 저기죠. ABC
그 다음에 여기 스트림 크리에이션 하네요. 그죠? 메모리 얼로케이션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스트림 4개 만들었겠죠. 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스트림 얼로케이션 해라고 API 호출 4번 이루어졌네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근데 첫 번째 API는 이게 길고 둘, 셋, 넷은 짧은 이유는요. 이놈은 스트림의 API로 처음 호출을 당했으니까 쿠다 런타임 입장에서 준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놈이 크리에이트 해줘. 그러니까 컨텍스트 준비하는 과정이 길어요. 아무래도 준비 과정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놈은 허둥지둥 이것저것 라이브러리 체크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길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미 그거에 대한 나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생성 시간이 짧지요. 그 다음에 오케이 스트림 4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쿠다 멤카피 어싱크네요. 이 두 마리네요. 왜 그러냐면 A하고 B를 갖다가 저 디바이스를 보내야 하잖아요. HA, HB. 그죠? 그래서 이게 여기도 보면 HA 호출하는 놈이 되게 길어요. 왜 길다고요? 준비 작업해야 하니까요. 컨텍스트 준비한다고 그래요. 그 준비 작업 때문에 길고요. 실제 실행 시간은 인놈하고 비슷할 거예요. 이만큼은 실제 실행이고 나머지 이만큼이 준비 작업이에요. 아무튼 H2D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 다음에 뭐 했냐면요. 벡터 애드 호출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면서 아까 여기 있네요. 다행이다. 여기 있네요. 스케줄러에 멤카피가 지금 4개가 있잖아요. 그죠? 멤카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갈매기 호출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로 다시 저 엔사이 들어올게요. 이게 지금 멤카피 2마리예요. AB, HA, HB. 그런 다음에 갈매기 호출이 요놈이죠. 벡터 애드. 벡터 애드 볼게요. 벡터 헤드가 엄청 길어요. 멤카피보다도 더 길어요. 벡터 헤드 또 더 줄여볼게요. 얼마나 긴지 아세요? 메모리 얼로케이션 이거 전체 한 것보다도 더 길어요. 어머 세상에 무슨 벡터 헤드 연산이 이렇게 길대. 여기 봤더니요. 벡터 헤드가 거의 가장 길다시피 해요. 물론 여기 뒤에 이제 본격적인 연산 나오지만 앞에 보면 앞에 있는 준비 과정 중에서 벡터 애드 연산 준비하는 과정이 가장 길어요. 왜 이렇게 길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나오는 이 병렬 연산은 혹시 JIT 컴파일러 들어보셨어요? JIT? 이건 벡터 갈매기 처음에 병렬 실행 코드 호출 들어가면요. 쿠다 런타임에서는 이 라이브러리의 코드가 sudo 코드니까 이놈을 다시 현재 놀고 있는 GPU 기종에 맞게 기계어로 바꾸는 컴파일 Just in Time 컴파일러예요. JIT. JIT 컴파일링 때문에 이만큼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실제 커널이 다 개발이 완료이 되면 저기 커널 컴파일 명령을 주어서 정확하게 그 머신에 GPU 머신에 딱 맞는 기계어 코드로 생성되도록 해줘야 돼요. 저는 그냥 실습하고 또 강의하는 목적이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길지만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렇게 짧아요. 이렇게. 멤카피 어싱크가 나왔네요. 뜨르르 나오고 그 다음에 벡터 헤드하고 다시 이건 뭐냐면
아마 이건 D2H겠죠. 이게 D2H. 예. 여기 벡터 add 나왔고요. 여기 뒤에는 뭐냐면 그 계산한 결과를 D2H로 보내는 memcopy이고요. 그 다음에 memcopy 두 개 인 놈은 다시 H2D에서 가지고 오는 명령이다 이거지요. 어딨냐? 나와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벡터 add하고 이거 D2H로 보내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싱크 걸었지요. 근데 이것들은 이 명령들은 지금 CPU가 이렇게 콜했어요라는 기록이에요. 실제 이게 실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CPU가 요청을 이때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Q에 이렇게 쌓였다는 거지 실제 요청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얘는 CUDA 디바이스 싱크로나이즈 CPU도 여기까지 호출을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명령들은 지금 Q에 다 쌓여있기 때문에 스트림에 쌓여 있고 실제는 언제 가냐면 더 쭉 가서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뒤에 이렇게 이때 스트림에서 꺼내 가지고 4개 나오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스트림에서 꺼내 가지고 여기가 실행됐던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이게 동시에 병렬로 이루어진다는 병렬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보면 PCI 통신도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PU에 뭐 CPU는 거기 놀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통신 이 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 그런 내용이에요. 핵심은 이번 강의의 핵심은 사실 이 그림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 설명해서 제발 CUDA 스트림을 좀 어려워하지 말고 사용했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효과가 높은 거니까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아시는데 도대체 저놈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내 머릿속에 시원하게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런 강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4개의 준비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내용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저 댓글이나 여기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되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해주시면 제가 또 강의 영상을 또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사실 이걸 해가지고 이게 뭐 구독자가 많아가지고 뭐 광고를 한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것들은 어차피 우리 개발자들만 보고 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서로 유튜브에서 서로 이렇게 토의되고 뭐 하는 게 활발해져서 저는 어차피 나이 먹으면 뭐 늙어가야 하고 죽어가는 길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 뭐라도 제가 젊었을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걸 쌓았던 노하우들을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또 여러분들의 발전하는 데 제가 도움이 된다라면 그걸로 족하는 거지요. 그런 취지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저도 더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일을 서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네, 감사합니다.